안녕하세요, 김삼화입니다. 2026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출산율 저하,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노인 복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적인 비극이 될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2017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다운사이징은 인구 과잉 해결책으로 인간 축소 프로젝트인 다운사이징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다운사이징은 축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허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지만 노후라는 주제와 함께 생각해보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 영화를 통하여 은퇴생활 또는 노후에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삼화 TV입니다. 고령층은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방안으로 주택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가에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이 황량하거나 크게 느껴지면서 관리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살면 청소는 물론 재산세, 집 담보 대출 비용, 집 유지 비용도 부담이 되겠죠. 물론 경제적 여유가 되고 큰 집을 선호한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거주하는 주택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주한 후 차익을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투자법을 활용하는 경우 주택 규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5대 광역시에서 중소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였습니다. 최근 이런 수요를 반영하듯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오히려 소형 아파트가 더 오르거나 희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퇴자금 활용 방안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은퇴생활을 위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은퇴자금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죠.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 보장해 줍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데, 주택연금을 활용하신 대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있으니 본인 소유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면 집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행복이 커지는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단절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생활비 등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우선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고 과다한 교육비 지출에 결혼 준비까지 전적으로 도와주다 보면 본인의 은퇴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어느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은 자녀 결혼 자금 때문에
집을 담보로 결혼 비용을 쓰는 본인 연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 생활 수준이 확연히 떨어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을 더 하고 계십니다. 자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거나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은퇴 후에는 필요한 것 위주로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예산을 작성하고 가계부 항목을 단순하게 나눠서 계획 없이 나간 지출을 한눈에 들어오게 표시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경사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의류는 리폼하거나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사는 방법도 좋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은퇴 후 의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의료비를 4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 재정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비 증가에 따른 충격은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8.6%로 지난 10년간 그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보험과 더불어 실손 의료보험 등 민영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을 활용하여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등은 보장성 보험을 통하여 보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거 아시죠? 둘째,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이란 전체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을 유지한 기간을 뜻하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죠. 이제는 단순하게 오래 살기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짜게 먹거나 편식하는 나쁜 식습관을 버리고 음주나 흡연을 멀리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취미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워라밸이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이 중요합니다. TV 시청이나 낮잠 등과 같은 정적 활동보다는 여가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적 활동을 병행하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물놀이, 시 낭송회, 미술, 공예, 문학, 게이트볼, 스포츠, 댄스 등 동적 활동을 통하여 자아 실현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복지시설, 기업 및 종교단체를 통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은 은퇴 후의 삶에 커다란 활력이 되는 사례도 많죠. 자, 오늘은 노후에 줄여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줄여야 하는 3가지는 집, 지출, 의료비인데, 이는 마음먹은 대로 미리 관리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은밀하고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거나 지금부터 실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외에도 무엇을 줄이면 좋을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김사마TV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사마의 희노애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